여러분, 혹시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 잘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었습니다. 불러놓고 난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황청심원을 찾거나 손끝을 따거나 아스피린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은 우리나라 뇌졸중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최근에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한 권씩 사서 두시면 뇌졸중 예방에는 최고일 것입니다. 그분의 강연을 바탕으로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졸중에 도움이 되나요? 혈전을 막아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분명 좋은 약입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혈전 생성을 막아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스피린은 예방약이지 응급치료약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졸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뇌경색, 혈관이 막힌 것, 뇌출혈, 혈관이 터진 것.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혈전을 막는 아스피린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더 심해집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CT나 MRI를 찍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아스피린을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황청심원을 먹이면 안 될까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구음장애와 삼킴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가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목 근육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황청심원이나 물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로 가야 할 것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환자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마십시오. 그럼 손끝을 따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면 어떨까요? 이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을 따는 행위는 감염의 위험만 있을 뿐이고 팔다리 마사지는 그 부위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힌 건데 팔다리를 아무리 주물러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서울 기준 평균 5.4분이면 도착합니다. 구토할 것 같으면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환자를 옮기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손을 따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6시간입니다.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졸중은 멸종 가능한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대 이상이시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검사들로 여러분은 평생 뇌졸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MRA, 뇌혈관 촬영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의 85%가 동맥류 파열 때문이라는 거 아시나요? 동맥류란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몇 센티미터 크기로 자라도 환자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터지는 순간 사망률 40에서 50%, 머리를 도끼로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 의식을 잃거나 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주막 하출혈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 기술로 이 시한폭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MRI와 MRA, 뭐가 다른가요? MRI는 뇌 조직 자체를 촬영합니다. MRA는 혈관만 촬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아주 작은 동맥류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큰 상태로 발견됐다면 혈관 조영술로 들어가서 코일을 넣어 막아버립니다. 그럼 터질 가능성을 평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40세가 넘었다면 한 번쯤 찍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찍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팁, 대학병원에서 찍으면 제일 비쌉니다. 이승훈 교수님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3차 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이 얘기하면 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주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에 전화해서 1.5테슬라 이상 장비로 찍는 곳을 찾으세요. 여러 곳 가격 비교하세요.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냅니다. 한국만 이 검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정리하겠습니다. MRA는 뇌속 시한폭탄 동맥류 찾기입니다. 40세 이상 권장합니다. 1.5테슬라 이상 장비를 사용하세요. 건강검진센터가 대학병원보다 저렴합니다. 조기 발견 시 코일 시술로 평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MRA가 뇌출혈을 예방한다면 경동맥 초음파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위험인자만 가지고 있는지, 동맥경화까지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으면 본인은 뇌졸중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뇌졸중의 4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0단계 건강한 사람, 1단계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2단계 동맥경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3단계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발생. 교수님의 명언입니다. 2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경동맥 초음파는 뭘 보는 검사인가요? 목에 있는 경동맥의 동맥경화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경동맥 자체가 위험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경동맥을 지표로 삼는 겁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 정도 동맥경화라면 당신 몸 전체 혈관도 비슷하게 동맥경화가 있겠군요. 전신 혈관 상태를 추정하는 건강검진 검사예요. 동맥경화는 20년 동안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혈전이 생겨서 30분 만에 혈관을 막습니다. 이게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메커니즘입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50대 이후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전신 혈관 나이 측정입니다. 50대 이후 필수입니다.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본인이 몇 단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멈추면 평생 뇌졸중 안 생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 필수 검사 2가지. 첫째, MRA. 40대 이상 권장. 동맥류 찾아서 미리 막기. 뇌출혈 예방. 둘째, 경동맥 초음파. 50대 이상 권장. 동맥경화 단계 파악. 뇌경색 예방. 이승훈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40대 넘으셨다면 내일 당장 가까운 MRI 센터에 전화해서 1.5테슬라 이상 MRA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50대 넘으셨다면 경동맥 초음파 예약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뇌졸중 전조 증상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조 증상에 대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퍼진 잘못된 정보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틀렸습니다.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는 스스로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통의 대부분은 뇌 바깥에 있는 근육통입니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뇌졸중 증상은 뭘까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비틀비틀 어지럽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갑자기입니다.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증상은 기본적으로 뇌졸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정보. 이명이 들리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이것도 대부분 틀렸습니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이 생기는 원리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입니다. 40대 넘어가면서 귀가 높은 톤의 소리에서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청각세포가 더 들으려고 과발화하면서 생기는 게 이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각세포가 조금 노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귀가 안 들리거나 이상한 이명이 들린다면 일부 뇌졸중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만 단독으로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정보. 요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에 힘이 없으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전조 증상은 뭘까요? 교수님의 핵심 설명입니다.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전조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후에 괜찮아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왔다가 30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였다가 1시간 후에 회복됐습니다. 이게 진짜 전조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컨디션이 잠깐 안 좋았나? 꿈을 꿨나? 착각했나? 그러다가 주무시고 난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서 병원에 오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교수님 말씀입니다. 만약 그때 주무시지 않고 병원에 왔다면 적극적인 치료로 완전히 환자분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만 오시면 전조 증상 단계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 만성 두통, 이명, 컨디션 저하, 눈꺼풀 떨림, 이런 건 대부분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진짜 전조 증상, 뇌졸중 증상이 갑자기 왔다가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쪽 마비, 말장애, 시야장애, 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왔다가 좋아졌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은 6시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60대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치매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뇌는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60세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치매 조기 검진 2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60세라면 40세 때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70세라면 50세 때 이미 치매가 준비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20년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5년에서 10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까요? 60세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매 검진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뇌 MRI입니다. 치매 예방에 MRI가 필수입니다. 왜냐고요? 치매는 뇌가 줄어드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해마가 뭐냐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MRI를 찍으면 해마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해마가 줄어드는 건 증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깜빡깜빡하지 않을 때 이미 뇌는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MRI로 이걸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볼까요? 첫째, 해마 크기. 둘째, 전체적인 뇌 위축. 셋째, 작은 뇌경색들. 여기서 셋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성 치매는 완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RI에서 작은 뇌경색들이 보인다? 이건 경고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혈관 관리를 철저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그럼 추가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찍어야 할까요? 60세에 한 번, 그 다음은 2년에서 3년마다.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은요? 건강검진센터가 대학병원보다 저렴합니다. 1.5테슬라 이상 장비면 충분합니다. 여러 곳 가격 비교하세요. 두 번째 검사,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여러분, 혈압 재본 적 있으시죠? 인지기능 검사는 뇌의 혈압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MMSE, 간이정신상태 검사입니다. 어떤 검사냐고요? 간단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하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100에서 70 빼세요.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가 뭐였죠? 이런 질문들로 3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측정합니다. 24점 이하면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점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작년에 28점이었는데 올해 24점이다. 이게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60세부터는 매년 검사에서 추이를 봐야 합니다. 이 검사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10분에서 15분입니다. 비용은 얼마냐고요? 보건소에서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도 몇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60세 이상 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받을까요? 몰라서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재시잖아요? 그런데 왜 뇌 검사는 안 하십니까? 뇌도 나이 듭니다. 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내년 생일에 인지기능 검사 받기. 참고로 매년 건강검진 받으실 때 혈액 검사도 잘 챙기세요. 비타민 B12, 갑상선 기능 같은 기본 항목들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매 검진 2가지. 첫째, 뇌 MRI 60세에 한 번, 그 다음 2에서 3년마다. 둘째, 인지기능 검사. 매년 받으세요. 보건소 무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받아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을 5년에서 10년 늦출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잡으면 일부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검진은 다들 받잖아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왜 받습니까?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치매도 똑같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매가 암보다 예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60세라면 40세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견하면 80세까지 정상 인지기능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더 좋습니다. 미리 기준선을 잡아두세요. 내 정상 상태를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럼 60대, 70대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것 2가지. 첫째,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하세요. 인지기능 검사 예약하세요. 둘째, 60세 이상이면 뇌 MRI 일정 잡으세요. 여러 곳 가격 비교하세요. 오늘은 60세, 70세 분들이 아직도 받지 않는 검사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한 적이 없거든요. 대장, 위, 두뇌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뇌가 가장 중요합니다. 70세 이상 장수하려면 뇌졸중,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 방송 보셨다면 이번 주에 시간 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뇌졸중, 치매는 여러분의 일생, 스트레스, 음식, 습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사하면 바로 눈앞에 그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들은 것만 실천하셔도 수명 10년은 연장됩니다. 100세까지 거뜬하게 행복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